안녕하세요. 여기는 학교 날개방입니다. 네, 첫 번째로 국제중을 나오셨잖아요. 그것이 저희 학교에서 입학하고 또 생활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국제중과 국제고의 커리큘럼이 매우 비슷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중에서도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 수업을 하고, 그리고 국제중에도 수업량 1년화랑 비슷한 그런 자기주도 연구 과제라는 그런 IR 비슷한 논문, 소논문 작성하는 그런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국제중에서 미리 한번 체험해보고 왔기 때문에 국제고 와서도 좀 더 수월하게 적응하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희 국제중은 다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맞춰서 이 반을 나눠가지고 자소서 첨삭도 해주시고 모의 면접도 다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따로 뭐 사설 학원이나 그런 데 도움 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대를 준비할 때 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국제고는 AP 과목이 기본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학교에서 내신 공부하면서 나중에 그 내신 공부한 걸 바탕으로 AP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AP나 SAT 그런 거 준비를 위해서 다 방학이나 학기 중에 방과후를 다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방과후를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우선 엄청 큰 도움이 되고, 또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그 장학금 같은 거 준비할 때 서류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 서류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가 서울과학고랑 되게 가까이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과학고와 어떠한 교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매년 과학고랑 연합을 해서 음악 나눔 연주회라는 작은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보통 11월이나 10월 말 그쯤에 진행을 하고, 이제 각 학교에서 공연 동아리들을 뽑고 해서 한 번은 서울국제고에서 진행하고 한 번은 서울과학고에서 진행하고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또 그리고 그 콘서트에서 이렇게 기부금을 해가지고 이제 좋은 단체에 기부를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기숙사 앞입니다. 혹시 3년 동안 국제고에서 생활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년 동안 국제고 생활하면서 사실 힘든 순간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서울국제고가 별명이 서울숙제고, 서울수행고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확실히 해야 될 건 많은데 그만큼 기회도 너무너무 많고 좋은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힘들어도 재밌게 생활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대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해외대보단 국내대 비율이 많다 보니까 국내대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해외반을 선택을 하셨다면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거, 본인이 나중에 에세이 쓸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결과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씨 활동을 추천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아직 대학도 못 간 학생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요즘은 이제 전에 되게 많이 했던 뭐 디베이트나 MUN이나 이런 거의 희소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좋지만, 물론 그런 분야에서 탑을 찍을 수 있다가 아니면 그것보다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이 다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잡고 있고, 그게 아마 Common Activities List의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수백만 학생들 사이에서 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본인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 이씨 활동들을 엮고 또 에세이를 쓸 때 꿀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밑선배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들어왔던 조언인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활동 하나를 해서 활동 하나가 끝났어요. 그러면 되게 막 기분이 벅차고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은 그걸 다 까먹어요. 그 기분을. 생생한 기분이 기억이 안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컨셉 자체는 일기인데 뭘 했다를 쓰지를 말고, 했다를 쓰되 이제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걸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성장한 것 같은지를 길게 쓸 필요도 없고 한두 줄 정도만 매일 정리를 해놔도 그걸 나중에 다시 보면서 이제 기억도 되살릴 수 있고, 에세이를 쓸 때 그걸 하면 에세이 깊이가 정말 확 깊어져요. 왜냐면 이제 에세이 자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런 걸 이제 매일매일 기록을 하면 나중에 훨씬 편했던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현재 대학은 이제 경제경영과로 다 넣었고요. 그 경영대로 지원한 학교들도 있고 일반 학부 경제과로 지원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대를 서울국제고등학교에 와서 준비를 하게 되면 되게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국제 학교도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도 아닌 약간 그 중간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해외대를 준비하면서 내가 잘 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이제 제 친구들도 다 그런 경험이 한 번씩쯤은 있어서, 만약에 그런 때가 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잠 푹 자고 밥 잘 먹고 그 본인이 처음에 생각해 그 초심 있잖아요. 자꾸 초심 얘기를 하면 좀 꼰대 같긴 한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냥 꾸준히 쭉 하다 보면 3년을 이제 제가 되돌아보는 시기니까 되돌아보면 되게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오면 그러면은 결과는 어느 정도는 보상되지 않을까는 이제 제가 대학을 가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래요. 좋은 대학 붙으시길, 오늘 가시길.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기는 기숙사 로비입니다. 네, 먼저 일본 대학을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본 대학 준비 과정을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학교 특성상 미국 대학이나 서양권 대학을 준비하는 애들이 훨씬 많고,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 거의 유일하게라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일본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 대학은 다른 이제 미국 대학을 준비하는 애들과 달리 SAT나 AP나 이런 걸 보지 않고요. 저는 일본 대학의 일본 과정이기 때문에 EJU라는 일본 유학 시험이랑 이제 앞으로 3일 남았네요. 유학 시험이. 이제 JLPT라고 일본어 능력 시험, 그거를 이제 최고 급수를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플, 몇몇 학교는 IELTS나 토익도 보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조금 좀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토플을 보는 게 아무래도 한 100점 이상은 나와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본인과 같이 특이한 커리큘럼을 따르는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자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학교에서 일본 대학을 혼자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미국 대학이나 다른 서양권 대학을 준비하는 애들이랑은 좀 시험 날짜도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독자적인 그런 시험을 또 따로 준비해야 되고, 학교 시험이랑 좀 겹치는 날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되게 힘든 그런 시기도 많았고 지금도 조금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저와 같이 좀 특이한 커리큘럼을 따르고 계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기죽지 말고 오히려 독자적으로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멋지게 보인다. 기본적으로 저희 애들이 또 착해서 많이 그런 칭찬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혼자 그런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저도 많이 좌절했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하고 오면 좋은지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3년간 이 학교를 위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생기부가 좀 많이 탄탄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1년에 무조건 1학기에 20권 이상은 읽으려고 했고 1년에 그래서 토탈 한 40권 정도 이상 읽었는데 그게 다 공통 과목에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이제 고루고루 읽으셔라. 무조건 독서는. 특히 그리고 서울국제고 저희 학교 특성상 영어 원서 책은 한 기본적으로 1년에 두세 권은 넣으시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교과를 좀 많이 읽어두는 게 아무래도 생기부 채우려는 목적도 물론 있긴 하지만 저희 학교 들어와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거 세특이나 적힐 때도 자기가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수행평가를 하는데도 그렇고 다른 뭐 주제 탐구나 IRSR 같은 그런 걸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책을 읽는 거는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제 영어 통번역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를 영어로 통번역을 해서 그거를 이제 조금 다양한 국가의 아이들에게 좀 보급을 하는 그런 형태의 봉사를 했었는데 그런 봉사도 좀 영어 실력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자기 진로와 관련된 봉사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들어올 때 생기부를 이제 국제부 기자에 맞춰서 써서 그런 통번역 봉사랑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그 영어 신문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생기부에 다 진로 쪽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할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쨌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이 학교를 들어오고 싶다면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되 자기가 그리고 주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자기가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만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본인의 정신적인 그런 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의 진로를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들어올 때는 국제부 기자로 썼지만 지금은 이제 아예 달라져서 원래 관심도 없었던 경영 경제 쪽을 특히 이제 기획이나 마케팅 쪽을 진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드릴 만한 조언이 있는데 제 진로가 아까 분명히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국제부 기자 쪽이어서 한 국제나 외교 아니면 이런 미디어 쪽 이런 쪽이었지만 들어오고 나서 정말 제가 관심도 없었던 경제와 경영을 진로로 잡게 됐다는 뜻은 내가 이런 거를 잘하고 이런 거를 관심 있고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가면 내가 조금 더 뭔가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팍 꽂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평소에 기획이랑 뭔가 아이디어 짜는 거랑 좀 마케팅, 홍보 이런 쪽을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진로로 잡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거죠.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뭔가 여기 들어와서 자기가 미래에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잡혀있는 친구들이랑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도 결심이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서울국제고를 들어오는 거를 좀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들어오고 싶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은 그렇게 아마 좀 자기가 지금 진로가 없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진로가 이런 분야로 가도 맞는지 잡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여기에 들어오시면 좀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좀 많은 풍부한 그런 생각을 좀 배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려요, 저희 학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학교 구름다리입니다. 혹시 기숙사 생활이 어떤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기숙사 생활은 좀 극이들은 정말 잘 맞고
다른 친구들과 어느 정도 24시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성도 길러지고 아이가 2로 변하는 약간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서 사회성을 기르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이걸 봤을 때 그런 단체 생활이나 남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어렵고 좀 사회성이 살짝 딸린다 이런 친구들은 기숙사에 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기숙사 생활에 적응을 못할 것 같은 친구들은 애초에 오지 말라라고 하고 실제로 적응이 안 된 애들은 퇴사를 하거나 자퇴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내파시잖아요. 네. 국내파로서 저희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는 국제반에 있다가 국내반으로 옮겼는데요. 확실히 국내반의 장점은 그래도 반을 잘 만나면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애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정 넘치기 때문에 그 점이 좋은 것 같고 또 선생님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컨설팅 같은 것도 잘해주시고 상담을 원할 때마다 입시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국내파로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생활기록부도 엄청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되게 잘 써주셔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교에 오기 위해서 중학교 때 어떤 봉사활동이나 또 교회 활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는 2학년 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많이 봉사활동을 못했는데 저는 1학년 때 마을 지도 만들기 봉사활동을 장기간 해서 봉사 시간을 엄청 채웠었고 또 또래 상담 같은 것들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봉사와 독서를 많이 보지 않는 추세라고 들어서 봉사와 독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성적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독서도 별로 안 했거든요. 적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책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은 적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공부 시간이 부족하면 봉사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거 마이크요? 야 너 진짜 전문적이다. 저는 혜진이의 오랜 팬입니다. 네? 벌써 2년째 영상을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그 드럼 이후로 영상이 안 올라오던데? 아니 그치? 올렸어요. 자, 여러 구독자가 아니 혹시 왜 등굣길에 양치를 하고 계신지. 방금 양치한 거 까먹었어요. 저거 혜진이의 구독자입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친구는? 잠깐 우리 학교 제일 싫어하는 친구? 진작에 생각하면 어떡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장점과 특징? 저희 학교 친구의 장점은 친구들에게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것인데요. 정말 애들이 너무 똑똑하고 마음씨가 따뜻하고 같이 있으면 시너지가 나고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농담이에요. 단점 없어요. 너무 완벽해서 단점이랄까? 이런 거 찍어주지 마세요. 식을 나눠주십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근데 내가 어제 추러스 받고 나서 하나 붙였잖아. 내가 교장쌤 2개요! 이랬거든? 근데 2개